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학 꿈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부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도 많고 질문에 관한 유튜브 영상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껏 들으신 식상한 질문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질문의 형식입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질문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질문의 형식에 따라 얻는 정보가 달라지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알아둬야 하는 질문의 형식,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질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질문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제대로 질문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맛집에 갔어요. 배불리 밥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카운터에 카드 결제기가 보이지 않아요. 나 지금 현금 없는데? 이 가게는 카드 결제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장님께 카드 결제 안 되냐고 물으려는 찰나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물어보실 건가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 카드 되죠? 사장님, 카드 되나요? 사장님, 카드 안 되나요? 사장님, 현금만 돼요? 사장님,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내 질문의 의도는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는 건데 질문의 형식은 천차만별이에요. 문장의 종류뿐만 아니라 말에 싣는 감정에 강세까지 포함하면 진짜 무한대에 가까운 질문 형식이 나오겠죠? 제가 예로 든 질문의 형식 중에서 어떤 질문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젓한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건 불합리하죠? 손님 입장에선 당연히 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있고 업주는 카드 결제기를 준비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카드 결제가 돼야 한다는 뉘앙스를 가득 품고 질문해야 해요. 그래야 사장님이 카운터 밑에 숨겨둔 카드 결제기를 꺼내거나 정말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말이죠.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을 배려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손님과 업주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굳이 저 자세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질문하면 사장님은 숨겨둔 카드 결제기가 있어도 꺼내지 않고 당당하게 현금만 된다고 답할 거예요.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손님과 업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손님에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 카드로 결제하려면 내 의도를 품은 질문의 형식을 택해야 해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받아내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가물가물한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약속을 잊어먹는 무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 어디에 가기로 약속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요일에 뭐 하기로 하지 않았어? 우리 일요일에 어디 가기로 했더라? 우리 일요일에 미술관 가기로 했지? 우리 일요일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가장 좋은 형식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쁜 형식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처럼 질문하는 이유는 약속 장소를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이 두루뭉술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듣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약속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뉘앙스가 풍기는 데다가 억지로 데이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약속 장소를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깜빡했다 또는 미안해 잠시 착각했어 라고 말하면 그만이에요. 장소를 특정하면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줘요. 약속 장소를 확인하려는 의도는 같았지만 질문의 형식에 따라 상대에게 전해지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지목해주면 듣는 사람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질문을 할 땐 A 회사의 판매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A 회사의 판매량이 10억 원이라고 하셨죠?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그럼 상대는 네, 아니요로 답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바로 잡아줄 거예요. 상대는 내가 정확한 수치까진 기억하지 못하지만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했구나 라고 생각할 테고요.
질문 형식의 중요성은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놀러 갈까?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점심에 뭐 드실래요? 점심에 김치찌개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더 좋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 더 좋지 않으신가요? 상대의 제안이 마음에 들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니까요. 혹자는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이 낫다고 말해요. 네, 아니요가 아니라 길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며 그렇게 질문하라고 권하죠. 어벤져스 좋아하시나요? 가 아니라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라면서요. 맞습니다.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이 좋을 때도 많아요. 특히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거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소개팅 자리나 워크숍처럼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고 침묵을 다져야 할 때는 열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오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땐 닫힌 질문도 좋아요. 닫힌 질문은 내가 원하는 핵심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황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상황에 따라 열린 질문도 하고 닫힌 질문도 하고 두 질문을 적절하게 섞는 겁니다. 지금까지 질문의 형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질문의 형식보다 질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담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질문이어도 비꼬거나 건들건들 말하면 의미가 퇴색돼요. 저는 말에 혼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에 정성을 들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상대는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혼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혼으로 대답할 거예요.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질문의 형식. 가끔은 열린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좋은 질문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아웃 꿈이었습니다.